안녕하세요. 고수의 국어 안정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대수능 독서 지문 중에요. 제 기술 지문 한번 해볼게요. 기술 지문 치고 연계가 된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 딸려 있어요. 8, 9, 10, 11번. 일단 먼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번 문제. 이 글을 읽기 전에 선지에서 있는 키워드를 좀 체크하면 글 읽을 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빈 값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글을 읽을 때 유의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특징, 다음에 수치, 이상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결측치, 그다음에 측정 오류. 자, 데이터에 관한 얘기네요. 그다음에 기억의 이유에 보면은 아까 나왔던 중앙값, 이상치, 평균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10번 문제 딱 봐도 3점짜리 문제인데 좀 어려워 보이죠? 여기서 A 기법과 B 기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여기 이제 직선 L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후보 직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뭐 이런 단어들을 좀 염두에 두고 데이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문단, 2문단, 문단 표시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데이터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의 결측치나 아까 나왔던 말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기 힘들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측치와 이상치는 문제점이 될 것이고 이것을 해결해야 데이터가 정확해지고 데이터의 특징이 제대로 잘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결측치 먼저 설명을 하고 있네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럼 빠져 있다면 분명히 채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체다. 대체는 채우는 것이다.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거다. 결측치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값을 채우는 거다. 만약에 데이터가 이렇게 비어 있다면 이 비어 있는 이 블랭크 칸에 x라는 값을 채워 넣는 겁니다. 빠져 있으면 데이터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대체하는 값으로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빈값, 요거 동그라미로 결측치를 채운다. 중앙값은 바로 데이터를 크기별로 바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 중앙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는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그다음에 데이터 개수가 짝수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이 가운데 두 개잖아요. 수식이 하나가 아니라. 그럴 때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잡는다. 최빈값은 바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최빈값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면 평균을 하고 석사처럼, 그럼 이거는 예시가 되겠죠. 순위가 있을 때는 바로 중앙값으로 하고 작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이 결측치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문단 가겠습니다. 이상치 이제 나왔죠. 자, 결측치가 있고 이상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서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일 때 이를 바로 이상치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생긴다.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자,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바로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이상치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이 유달리 연봉이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된다. 이런 데이터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쓰는 것이 낫다.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점들이
바로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바로 데이터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자.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 몇 개의 점, 바로 이게 이상치다. 그러면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직선 L을 찾는 방법, 그 중에 기법 중 하나가 A 기법이다.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바로 정상지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게 된다. 만약에 여러분 그 데카르트 좌표 평면에서 점들이 막 이렇게 박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박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임의의 점 두 개를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 점과 이 점을 끊는 바로 임의의 바로 선을 긋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와 거리를 이렇게 잰다는 거죠. 이 거리를 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너무 동떨어진 점을 만약에 여기 있을 때 이 빨간 점을 이상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허용 범위 이내에 바로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의 점들은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허용 범위 거리가 요 정도 거리가 해당되는 거는 바로 정상치라고 하면 이 벗어난 이 점들은 이상치가 되겠죠. 이 거리가 바로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그 속에 들어오면 정상치, 이상치 반대말이 정상치. 이 검정색 점들은 바로 정상치가 되겠죠. 정상치, 빨간색 점은 이상치 이렇게 되겠죠.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바로 미리 정해준 바로 기준인 문턱값 요거보다 많다면 바로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고 반대로 적게 되면 버리게 됩니다. 만약 처음 고른 점이 이상치라면 우리 이렇게 그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을 포함한 바로 이런 식으로 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대부분의 점들은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이 후보군에서 제외가 되겠죠. 이 과정을 반복해서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맥스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합니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바로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붉은색 형광펜을 한번 칠해 볼게요. 자, 최빈 값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요런 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도 최빈 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치가 아니죠. 그럼 최빈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데이터의 특징은 언제나 수치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렌지 색깔 표시해 볼게요. 자, 우리 평면상에 있는 점을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대부분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특징을 보여주는 거 수치가 아니라 직선이 바로 데이터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2번 선지는 바로 선지 판단 O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 이건 틀렸습니다. 우리 프로야구 연봉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정상적인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죠. 프로야구 프로 선수들의 연봉 중에 유달리 연봉이 많은 사람은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 이상치이기 때문에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 선지 틀렸습니다. 바로 이
민트 색깔을 근거로 바로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다음에 4번.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을 결측치로 대체할 수 있다. 우리 중앙값이 나오는 1문단, 2문단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2문단 볼까요? 2문단에 중간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일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인 경우에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는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겠죠. 다음에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우리 이상치라고 하는 것이 유달리 바로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크거나 작은 값을 말하고, 이거는 주로 측정 오류 등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측정 오류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 값이 유달리 크거나 작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측정 오류 등으로 이상치가 생길 수 있지만 측정 오류라 하더라도 유달리 크거나 작지 않으면 이상치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을 가지고 여러분이 선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쌤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파란 값을 근거로 5번은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9번 문제, 좀 센스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프로야구 프로 선수들의 연봉 중에 유달리 큰 값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바로 이때 대표값으로 평균을 쓰지 않고 중앙값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억 연봉을 받는다 합시다. 근데 나머지는 1억, 그다음에 1억 2천, 바로 8천만 원, 이렇게 4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유달리 큰 바로 1억 연봉의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상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상치 값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을 따져봤을 때는 이 10억 선수가 나머지 정상치 선수들에 비해서 우리가 높기 때문에 평균값을 올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대체값으로, 만약에 대표값으로 평균을 사용한다면 좀 제대로 된 특징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열을, 여러분 이건 순서를 바꿔서 이 10억이 있는 친구를 바로 오른쪽에 배열했을 때 중앙값으로 하게 된다면 가운데가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여기가 되겠죠. 그럼 이 가운데의 평균이 1억 정도가 바로 중앙값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의 이유, 왜 중앙값을 평균을 사용하지 않고 중앙값 사용하느냐?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1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바로 중앙값은 바로 영향을 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는 니은과 관련한 A 기법과 B 기법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문제를 냈습니다. 자, 1번 선지 한번 이렇게 A, B 기법 모두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빨간 걸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A 기법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A 기법의 경우에 바로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바로 연결합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A 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 2번, A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 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한다. 자, A 기법이 이상치를 제외합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렌지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처음 고른 점이 이상치면 대부분의 점들은 직선과 거리가 너무 멀어 최종 후보군에서 나중에 제외시키겠죠. 그래서
처음에 가정할 때 이상치를 제외하고 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외하지는 않아요. 다음에 3번.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기를 보면요. 보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이 놓이게 된대요. 따라서 B기법에서 바로 선택한 직선의 이상치를 지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바로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바로 선택하게 된다는 건데, 바로 단정적으로 B기법에서 직선이 이상치를 지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4번 선지 가겠습니다.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4번 선지는 A기법은 이상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이라는 말을 했네요. 자, 요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본문에 뭐 문턱값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어디냐? 여기 있네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많으면 적으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자. 적으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어가 뭡니까? 바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상치 개수가 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니죠. 바로 점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를 랑 문턱값을 비교하는 것이 이상치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5번 정답입니다. A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고요.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바로 이 사이에 위치하지만 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 마지막으로 풀겠습니다. 적절한 것은 이번에 어휘 문제가 좀 쉬웠죠. 어휘 문제 첫 번째 나타내다. 나타내면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형성은 나타나다가 아니고 바로 이루다, 이루어지다, 그죠?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값이 빠져 있다, 누락되다. 정답 2번 쉽게 고를 수 있겠죠. 도래하다는 오다라는 뜻입니다. 오다. 다음에 C를 찾아볼게요. C는 생긴다. 생기는 거는 주로 형성된다 하고 좀 비슷하네요. 다음에 D는 바로 D가 이게 투과한다. 투과는 통과하는 거죠. 투과하는 거는 빛이 통과한다. 여기 D를 찾으면 지나다고 돼 있죠. 지나는 거는 통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점을 지나기 때문에 뭐 경과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다음에 소원하다. 소원하다는 건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뭘 다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